세상은 온통 짙은 남색의 빗줄기에 잠겨 있었다. 억겁의 시간 동안 멈추지 않고 내리는 죽음의 비는 지상의 모든 생명을 집어삼켰고, 남겨진 자들은 이성을 잃은 채 영원히 죽지 못하는 괴물이 되어 폐허를 떠돌았다. 왕국 끝자락의 나라는 그렇게 차가운 빗소리와 함께 침묵 속으로 서서히 가라앉았다. 그 지독한 정적 한가운데 지하 성소의 차가운 석판 위에서 한 소녀가 눈을 떴다. 이름은 릴리. 세상의 마지막으로 남겨진 백무녀였다. 소녀의 기억은 빗물에 씻겨나간 듯 백지처럼 하얗게 비어 있었으나, 그녀의 맑은 눈동자에는 세상을 향한 막연한 연민이 서려 있었다. 소녀의 옷은 눈부시게 하얗고, 그녀의 살갗은 갓 피어난 백합처럼 투명했다. 소녀의 곁에는 실체 없는 그림자, 흑기사가 고요히 서 있었다. 그는 소녀를 지키는 유일한 검이자 멸망한 세상에서 그녀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등불이었다. 릴리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다. 맨발이 바닥에 닿을 때마다 맑은 수면에 파동이 일어났고, 소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은은한 광채가 성소의 지독한 한기를 밀어냈다. 릴리는 흑기사의 묵직한 인도를 따라 굳게 닫혔던 성소의 문을 열고 빗소리가 들리는 밖으로 첫 발을 내디뎠다. 성 밖으로 나선 소녀의 앞에는 한때 찬란했던 왕국의 잔해가 처참하게 펼쳐졌다. 하얀 교구에 화려했던 회랑은 무너진 석재들로 가득했고, 유리창 너머로 비치는 빛은 오염된 빗물에 굴절되어 기괴한 보랏빛을 띠었다. 릴리는 이 황폐한 풍경 속을 한 마리 하얀 나비처럼 조용히 누비기 시작했다. 길목마다 웅크리고 있는 기괴한 형체들. 그들은 한때 누군가의 다정한 이웃이었고, 나라를 지키던 용감한 병사들이었다. 릴리는 그들을 피하지 않았다. 거대한 철퇴를 든 수호자 갤로드가 앞을 가로막았을 때, 소녀의 눈에는 그의 광기보다 그 이면에 숨겨진 지독한 고독이 먼저 보였다. 흑기사의 검이 허공을 가르며 길을 열면 릴리는 쓰러진 그들에게 다가가 조용히 손을 얹었다. 그것은 싸움이 아닌 지독한 고통에서 그들을 해방하는 정화의 손길이었다. 소녀의 손끝에서 순백의 빛이 번질 때마다 괴물들의 일그러진 형체는 사라지고 본래의 평온한 영혼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릴리의 가슴 속에 자신들이 사랑했던 이들과 지키고자 했던 소망을 남기고 빛의 가루가 되어 흩어졌다. 정화를 거듭할수록 릴리의 옷자락은 검은 오염으로 물들어갔지만, 그녀의 뒤에는 정화된 영혼들이 수호령이 되어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여정은 점차 깊어져 안개 낀 마녀의 숲으로 이어졌다. 축축한 습기와 거대한 연꽃들이 가득한 그곳에서 릴리는 물속을 헤엄치고 덩굴을 헤치며 나아갔다. 흑마녀 일레인의 슬픈 마법이 숲을 휘저었지만, 릴리는 그녀가 남긴 기억 속에서 동료를 그리워하던 마녀의 고독을 읽어냈다. 정화의 빛이 숲을 감싸자 도끼 서린 안개가 걷히고 맑은 물줄기가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이후 소녀의 발걸음은 왕국의 가장 높은 곳, 쌍둥이 성체로 향했다. 거센 바람이 몰아치고 빗줄기가 사선으로 내리치는 성벽 위에서
릴리는 자신의 몸이 점점 무거워지는 걸 느꼈다. 수많은 영혼의 오염을 대신 짊어진 노녀의 숙명은 소녀의 하얀 피부를 조금씩 검게 좀먹고 있었다. 하지만 릴리는 멈추지 않았다. 성체의 꼭대기에서 만난 수호자 실바와 울프.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무녀를 지키려 했던 충직한 영혼들이었다. 릴리는 그들의 거친 공격 속에서 자신을 향한 절박한 보호의 의지를 일궈냈다. 정화된 그들은 릴리의 보이지 않는 날개가 되어주었고, 이제 소녀는 성벽 사이를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왕국의 더 깊은 비밀을 향해 나아갔다. 이제 모험은 지상을 넘어 왕국의 가장 추악한 진실이 숨겨진 금지된 구역으로 향했다. 그곳은 이 비의 저주를 풀기 위해 인간들이 벌였던 잔인한 실험들의 흔적으로 가득했다. 차가운 금속 장치들과 깨진 유리 시험관들이 즐비한 이 지하 연구소는 숨이 막힐 듯한 오염의 농도로 가득 차 있었다. 릴리는 그곳에서 자신과 닮은 수많은 백무녀의 시신을 발견했다. 그녀들은 세상을 구하기 위해 도구처럼 쓰이다 버려진 가여운 영혼들이었다. 릴리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들의 차가운 손을 맞잡았다. 소녀의 가슴 속으로 수많은 백무녀가 견뎌냈던 지독한 증오와 슬픔이 밀려들어왔다. 하지만 릴리는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슬픔을 자신의 빛으로 감싸 안으며 위로했다. 릴리의 눈에서 떨어진 한 방울의 눈물이 오염된 지하 실험실을 순백의 빛으로 정화했다. 이제 소녀는 단순히 자신의 기억을 찾는 방랑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억울하게 죽어간 모든 무녀의 한을 풀고 이 지옥 같은 연쇄를 끊어내기 위해 스스로 심연으로 걸어들어가는 구원자였다. 마침내 릴리는 왕국의 가장 깊은 곳, 모든 슬픔이 침전되어 거대한 바다를 이룬 심연의 밑바닥에 도달했다. 그곳에는 비의 근원이자 오랫동안 홀로 모든 오염을 견디다 괴물이 되어버린 타락한 왕이 서럽게 울부짖고 있었다. 그는 백무녀가 쓰러뜨렸지만 백무녀를 집어삼켜 다시 부활하게 된다. 심연의 어둠은 릴리를 집어삼키려 들었다. 소녀의 몸은 종양으로 가득 찼고 숨소리는 거칠어졌다. 하지만 릴리의 곁에는 여태껏 함께 해온 수많은 수호령이 있었다. 흑기사는 그녀의 앞을 막아서며 어둠을 뱉고 율리우스와 실바, 일레인과 올브는 각자의 힘을 보태어 릴리가 나아갈 길을 열었다. 릴리는 그 거대한 비극의 심장부를 향해 마지막 걸음을 내디뎠다. 그녀는 무기를 들지 않았다. 대신 세상에서 가장 눈부신 포옹으로 그 모든 오염을 온몸으로 안아주었다. 그것은 원망이 아닌 완벽한 이해였으며 희생이 아닌 자발적인 사랑이었다. 릴리의 몸에서 시작된 정화의 빛은 심연의 어둠을 낱낱이 파헤치며 거대한 빛기둥이 되어 솟구쳤다. 순간 왕국 전체를 진동시키던 비명과 소음이 멈췄다. 하늘을 가득 메웠던 두껍고 검은 구름들이 거대한 빛의 칼날에 베이듯 사방으로 갈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틈 사이로 수십 년 동안 이 땅에서 잊혔던 황금빛 햇살이 지상으로 쏟아져 내렸다. 대지를 적시던 죽음의 비가 멈췄다. 웅덩이에 고여있던 검은 물들은
맑은 이슬로 변해 증발했고 괴물들이 되어 떠돌던 이들은 눈부신 빛의 가루가 되어 하늘로 떠났다. 성벽을 뒤덮던 검은 이끼들은 바스라져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파릇파릇한 새싹들과 하얀 백합들이 고개를 내밀었다. 릴리는 이제 시면의 바닥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녀를 괴롭히던 검은 오염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희망이라는 단어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다. 흑기사는 이제 기사의 투구를 벗고 영혼으로서 소녀의 곁에 앉아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긴 여행은 이제 비로소 진정한 마침표를 찍었다. 이제 모든 여정이 막이 내렸다. 비가 그친 맑은 언덕 위 가장 커다란 나무 아래 릴리가 앉아 있었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낡은 지팡이가 놓여 있었고 그녀를 지키던 수호령들은 이제 평온한 안식을 얻어 그녀의 주변을 맴도는 따뜻한 바람이 되었다. 멀리서는 새들의 지저귐이 들려오고 강물은 다시 맑게 흐르며 생명의 노래를 불렀다. 오늘 하루 당신의 하루에도 차가운 비가 내렸을지도 모른다. 보이지 않는 오염과 걱정들이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릴리가 세상의 모든 슬픔을 정화했듯 당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그 무거운 짐들도 이제는 맑은 새벽 공기 속으로 가볍게 흩어질 시간이다. 당신의 마음에는 이제 릴리가 마주했던 그 눈부신 햇살과 따스한 평화만이 머물게 되었다. 잘 자라는 인사를 건네며 하얀 무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당신의 밤은 이제 완벽하게 평화롭습니다. 기분 좋은 새벽의 꿈속에서 만날 수 있기를.